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송파구 통합공모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송파구 통합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이 제출하셔야 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서류 작성하는 방법, 예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소규모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빨리 맞춰볼게요. 우선 선생님들이 내시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맞죠? 네. 혹시 다른 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봉사 동아리,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들 해보셨어요? 자, 그 프로그램이랑 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문구예요. 원래는 같이 읽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궁리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싶으신 무언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모임 시작할 때 시작의 도구로서 동 뜨는 의미로 그 의제를 가지고 활동해 보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배드민턴 잘 치고 싶고 배드민턴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배드민턴이 처음 시작할 때 도구일지언정 우리의 목적은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을 해보면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배드민턴 지원을 받아서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했어. 그럼 우수 사례예요. 장관상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관심이 없죠. 왜? 관계망 만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상을 받으시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민 모임이 잘 형성되는 게 중요하죠. 이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은 알고 지내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제가 동네에 세탁소 아저씨랑 친하거든요. 냉동 택배가 갑자기 오면 세탁소 아저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저씨, 택배 좀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으러 갈게요. 그런 게 바로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이죠.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은 애 데리고 상가집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녁에 상가집 가야 될 때 윗집 엄마 혹은 누구네 엄마한테 차로 5분 가서 야 3시간만 봐줘. 밥 다 먹였으니까 혹시 자면 그냥 재워. 이러고 상가집 갔다 올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건 첫 번째 또 나왔죠. 주민 모임의 구성.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설명회 끝날 때까지 10번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오늘 귀에 딱지가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건 주민 모임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다리를 상설화하여 종합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홈페이지에 있어요. 사진 안 찍어 가셔도 돼요. 홈페이지에 PT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예. 네, 열심히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예.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도시락 배달하셨던 모임이 한 분 있거든요. 도시락 배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시락 배달을 도구로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 동네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자, 우리 동네에 만약에 이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내서 동네에 밥 굶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잘했나요? 잘했죠? 네. 근데 저희의 성과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엄마들끼리 얼마나 친해졌냐,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망을 남겼느냐 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3원칙은 주민의 필요, 주민의 계획, 주민의 실행입니다. 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은 왜 그렇게 막듯이 하나 아시죠?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남양주에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남양주 살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교통. 틀리잖아요. 안 불편해요, 교통. 남양주에서 송파 사거리까지, 제가 송파 사거리 출퇴근할 때인데 운전해서 오면 45분 걸립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남양주 와도 45분 걸릴 여기 송파 사거리 와도 45분 걸릴걸요, 출근 시간에.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이 교통이 안 불편해요. 근데 왜 교통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분이 아기를 가지고? 아니죠?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는데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공무원들도 안 똑같아요. 가봤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추론했지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의 필요는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 자, 그러면 그 필요를 해결할 계획은 누가 제일 잘 짤까요? 거기 사는 필요한 사람이. 계획은 필요한 사람이 짜야 돼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아무리 시켜도 시킨 거 하면 재미없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아이디어도 잘 나가고 막 어떻게든 가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하면 계획이 잘 나옵니다. 그럼 실행은 누가 제일 잘하게요? 계획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계획에 행정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걸 서류 쓰기 귀찮다고 동네인 동주임을 시켜요. 그리고 실행은 본인들이 해. 잘 될까요? 안 돼요. 이게 계획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잘 못하세요. 그럼 거꾸로 행정에서 필요한 걸 주민들을 동원해서 쓰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될까요? 주민들이 재미없어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사례인데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자기들이 계획서 써놓고 동막내 주임님들 괴롭혀. 그러면 주인님 딴 데 가십니다. 6개월 있다 갑자기 발령나세요. 딴 데로.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알았고 선정되고 나면 이 내용으로 30분 정도 털어드릴 예정입니다. 기본 교육.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만. 선생님들이 내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 모임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아리 지원 사업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어떠한 주민 모임이 생길 건지가 이 사업의 목적이다.가 챕터 1의 요약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요약 안 해드렸어요. 제가 왜 요약해드리냐면 지금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빼먹었을까봐 엑기스만. 자,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5가지예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웃 만들기, 우리 마을 활동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 이 중에 아래에 있는 3개, 우리 마을 활동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월 달에 공고했습니다. 끝났어요. 내년 1월을 노려보세요. 자, 지금 나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거 끝나고 나면 3차로 이웃 만들기가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이 사업 떨어지면 요 사업, 요 사업 떨어지면 요 사업으로 설계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사실 예산도 크고 10팀밖에 안 뽑으니까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고 내용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어요. 대진운이 나쁘면. 혹은 그때 내신 분들이 너무 잘 써서 내시면 못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거 떨어지시면 요거 내시면 돼요. 대신에 요거는 뭐 한 번밖에 못 내는 사업이라 또 제한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건 우리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선 주민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제안자 3명이에요. 경기도나 다른 데는 5명인 데도 있고요. 7명인 데도 있고 15명인 데도 있습니다. 시골 가면 30명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연판 서명 받아오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시고요. 사업 예산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걸로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주민 3명은 다 있으시죠? 네. 대표 주민 3명. 그래서 송파구 올해 공모사업 총 예산은 1억 3,400이고요. 65건 선정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기 사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2개 뽑을 거고 새싹기 사업은 400에서 500만원으로 13개 사업 뽑았습니다. 근데 왜 씨앗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새싹기를 먼저 했을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겹치고요. 얘는 뭐 좀 빨리 힘든 거 뭐 있지? 이게 계속 하시던 분들이라 4월에 나오면 10월에 사업 끝나고 6개월을 놓으세요. 놀지 말고 사업 계속 하시라고 빨리 붙여드리는 거고, 새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뒤에 나와요. 네. 그래서 올해 새싹기 씨앗기 사업 하신 분들이 내년 1월에 바로 사업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1월, 12월도 예산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네, 오디오 끄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4월 12일 접수 공고 시작했죠. 접수는 29일까지입니다. 3일 받아요. 27, 28, 29. 그때 인터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실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 1차 공모 사업 때 6시 15분인가쯤 전화 왔던 주민 모임이 있어요. 서류 그때 넣었다고. 자, 받아줬을까요? 못 받아줬을까요? 못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왜냐면 그 모임이 붙었는데 6시 전에 낸 모임이 떨어졌어.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누구도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백 쓰셔도 못 들어와요. 그렇게는. 왜? 그렇게 떨어진 사람 한 명이라도 말도 안 된다라고 제기하면 네, 여러 사람이 큰일 납니다. 꼭 29일 8시 땡땡분. 네. 18시 땡땡분. 27, 28, 29. 4일 받는 거지 않나요? 27, 28. 26일이라고 써있는 26일입니까? 예. 오늘 하루 더 받네요. 원래 3일씩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26일인가 봐요. 정정 감사합니다. 원래 3일씩 받았는데 네. 그래서 심사는 4월 말일부터 5월 20일 중에 하루 참여자, 제안자 참여 심사합니다. 심사날 오셔야 돼요. 네.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칸막이하고 거리 띄고 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참여 심사할 거예요. 그리고 5월 넷째 주에 협약하고 협약일로부터 10월 말일까지 사업하고 15일날 정산 보고하는 걸로 사업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심사 기준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내실 때 똑같이 배드민턴을 치실 수도 있고 도시락 배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사업 목적 배드민턴을 치겠음. 왜? 내가 배드민턴이 재밌으니까 가 아니라 배드민턴을 통해서 어떤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템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과제부터 선정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게 순서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동네의 문제와 결목시키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등장하는 마을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마을 공동체의 형성, 주민 모임의 형성. 그러니까 활동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전국체전 나가셔서 금메달 따는 거 저희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물론 금메달 따면 와 축하드립니다는 해드리겠지만 저희의 사업 목적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저희의 사업 성과는 그렇게 배드민턴 치신 분들이 어떤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고 어떤 주민 모임을 만들었는가가 성과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하부 조직이 생겨서 배우고 싶은 주민들을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풀이 생겼고 막 이런 거가 성과인 거죠. 두 번째로 공익성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모임 간의 연대 가능성이 공익성의 심사 척도인데, 이 삶의 질 향상은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간 연대 가능성은 신규 모임들이 되게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오늘 오신 분들은 제안서에 꼭 넣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텃밭 사업들 많이 하시거든요. 텃밭 활동을 해. 상추를 심어. 그럼 100% 나눠 갖고도 남아요. 남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과 나누겠다고 하겠죠. 거기서 대부분 끝나요. 자, 주민들하고 나눌 거면 그 주민들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자, 지역에 복지관이 있거나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나 동주민센터 가서 그분들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모임 간에 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눕니다까지 끝나요? 어떻게 나눌 건지, 누구랑 어떤 얘기 할 건지, 뭐 우리가 발표를 해, 뭐 악기를 잘 배워서 발표해야 하는 게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연 어디서 할 건데? 지역 공동체 공간에서 하실 거죠. 그럼 그 공간하고 미리 연락해서 이 공간을 섭외했다. 이 공간과 같이 뭘 하기로 했다. 동네에 다른 밴드 있어. 그러면 연합해서 공연하기로 했다. 모임 간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서에 넣어주세요. 상추 나누겠다. 끝. 이러지 마시고 상추를 여기 마천동이니까 마천 1동 복지팀 팀장님과 상의하여 동해에 필요한 그럼 동하고 한번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동하고 연대 한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안서. 그 다음에 사업 현실성과 예산 현실성입니다. 제안서의 구체적 기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오전에도 쓴소리를 한번 했는데 지금도 살짝 쓴소리 타입입니다. 제안서 자꾸 어렵다고 하시고 제안서 한 줄 두 줄 쓰시는데 제안서는 어려워서 한 줄 두 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각을 깊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한 줄 두 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남편과의 만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한 줄 두 줄은 넘게 나오겠죠. 내 경험이고 내가 생각해본 일이니까 생각을 깊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해봤으면. 근데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보니까 한 줄 두 줄 나오죠. 제가 농담으로 제안서에 진짜 토탈 글자가 200자가 안 넘는 제안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한 글자에 10,000원짜리 한 글자에 10,000원짜리 제안서니까 귀하게 다뤄라라고 농담할 정도로 아주 제안서 대충 써서 내시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런 거 잘 못한다 어렵다 하시는데 일기를 써도 5줄은 씁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이거 쓴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시는 분은 제안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동감하시죠? 초등학교 1, 2학년 일기 숙제도 5줄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업 수행 가능성과 파급 효과. 저희 사업 기간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10월 말까지. 자, 그런데 사업 내용에 한강에서 썰매 타기. 미친 사람이죠? 10월 말에 한강 안 얼어요, 절대로.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연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게 바로 사업 수행 가능성이에요. 자, 200만 원 드리고 5개월 사업인데 온난화를 막고 북극의 얼음을 얼게 하겠다. 되도 않는 소리죠? 뭐 그걸 위해서 뭘 하겠다 정도지. 사업 수행 가능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현실성은 제가 오전에 설명을 뭐라고 들었냐면 수학 같은 곳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답 지금 앞에 보인 모든 기준 중에 유일하게 정답이 있는 선생님들 거기 책에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집행 기준. 그거를 보고 쓰시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영역이 들어갈 수 없는 객관적 영역이에요. 자, 기준 준수했는지, 산출 정확히 잡았는지, 예산 효율적으로 썼는지. 자, 예산을 짰는데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만 원 다 써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강사비 180만 원, 간담회비 20만 원이에요. 효율적인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강사비 100만 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 50만 원, 식사 다 간담회비 30만 원, 홍보비 20만 원. 효율적이죠.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보시고 기준과 산출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학 같은 곳입니다. 국어는 주관이 이게 말 쓰는 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게 볼 수 있지만 이건 그럴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발적 주민 참여는 녹화를 하고 있어서 꿀팁을 막 못 드리네. 하나 확 드려야겠다. 의사결정기구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선생님들이 결정한 아이템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다. 우리 동네의 주민의 필요를 발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가 자발적 주민 참여입니다. 목적과 제한 배경에서 기술하시게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기구가 어떻게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 과정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왜 배드민턴이 필요한지 조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자발적 주민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네트워크는 아까 다른 모임과 연대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역 자원 협력 방안의 적절성, 행정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지역 연계. 그러니 제안서 내실 때 근처에 있는 단체들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생긴다. 같이 할래? 그리고 혹시 지금 오전에 잠실 3동에서 오신 세 분이 있었거든요. 그 세 모임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한번 회의하셔서 선정되면 이 팀 건 이렇게 놓고 이 팀 건 이렇게 놓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할 거예요. 하면 선생님이 생각해도 좋지 않으세요? 그런 거? 이런 사업에서? 우리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다른 모임을 미리 만나서 제안서에 할 만한 걸 만들어 놓고 좋잖아요. 선생님 마천동 그 파크데일 사시죠? 파크데일 사시죠? 아니세요? 네, 예를 들어 파크데일에 저희 1차 때 선정된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 파크데일 사시는 주민 모임이 이 사업을 내실 때 그 모임하고 어떻게 같이 할 건지 미리 만나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을 네트워크가 마지막 심사 기준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건 선정 이후에도 사업 취소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혹시 단체로 내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요건 해당이 아무도 없으세요. 자, 기존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받고 있으시면 선정 이후에도 회수됩니다.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보조금 사업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단순 복지 사업과 일반 강좌고요. 단순 복지 사업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사업이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삶아주기. 자, 노인정 어르신들이 선생님들보다 삼계탕 훨씬 더 맛있게 삶으세요. 그분들 오시라 그래서 같이 삶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갖다 놓는데? 그래서 복지 사업은 사업 지원에서 탈락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강좌 운영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대로 갖고 와서 16주차 강의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님들 중에 회원님들 이름 빌려서 사업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티 다 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예산의 강사비 비중이 되게 높겠죠? 네, 티 다 나요. 저희가 앉아가지고 허튼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잡아냅니다. 일반 강좌 운영 하지 마시고요. 영리 모임, 회비 받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요. 생산물 팔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회비 받으셔도 되고요. 사업비로 비누 만드셔서 비누 파셔도 돼요. 그거를 이 사업 끝나고 11월, 12월 요때 운영비로 쓰시건 아니면 더 확장하는 돈으로 쓰시던 그런 걸로 쓰시는 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비누 사업비로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어치 만들어서 팔아서 5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 나눠갖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리 모임 하니까 회비 받으셔도 돼요. 물건 생산물 판매하셔도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판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옥상 텃밭 만들어서 텃밭 생산물 동주민센터 입구에서 파세요. 그걸 어디다 쓰시냐면 내년도 자부담 사업비로 씁니다. 돼요. 대신에 그렇게 돈 벌어서 야 누구 엄마 고생했어 100만 원 팔았네 50만 원 여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 사업비 한 번에 털지 마십시오. 간단하죠? 네. 정치 모임과 종교 모임. 정치 모임은 아직 사례가 없는데 종교 모임은 사례가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임 시작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 거다. 뭐 다 같이 108배를 함께 한다거나 안 됩니다. 그리고 송파군 아니고 타 두 사례인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른 교단들 있잖아요. 흔치 않은 교단들. 제가 차마 녹화 중이라 이단이라고 못하겠고 흔치 않은 교단에서 공모사업 끝나고 포교 활동하시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교단에서. 그러니까 정치 모임, 종교 모임 하지 마세요. 흔치 않은 교단을 다니시는 건 자유예요. 그건 제가 관섭평가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을 다니시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 활동 안에서 포교하지 마세요. 네. 뭐 종교는 알아서 믿으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다면 선생님들이 내는 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송파구 씨앗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단위 활동의 기본 사업이에요. 요 사업보다 내려가면 동단위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에서.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 경험이 없이도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나오는 단어네요. 주민모임 형성이 사업의 목표. 이제 슬슬 지겨우시죠? 근데 왜 계속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빼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모임 형성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 땐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배드민턴 얘기 계속 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이해가 아니니까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치면서 뭐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만들어내실 수 있죠. 그런데 활동 안에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고 같이 협업할 거리가 있는 활동들 내시면 되고 활동 내용엔 공익성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익성이라는 건 시의성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워드가 뭐죠? 기후변화. 코로나로 인한 이 대재앙. 그래서 지구가 우리를 벌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이런 거 핫하잖아요. 2018년도에는 여성인권 문제가 굉장히 핫한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공익성은 시의성을 좀 담보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엔 뭐 코로나, 환경오염 이런 게 먹힐 만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제가 공모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끝내주는 공모사업이에요. 근데 200만 원으로 못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서 내지 마시고 다음에 500만 원짜리 낼 때 하세요. 어떤 거냐면 주민 모임들이 모임 활동을 하는 장소에 가서 소독 그거 해주는 모임을 결성하는 거야. 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근데 그거 200만 원도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못하고 500만 원짜리 사업 낼 때 방역단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공간에 가서 방역해 준다. 야, 이건 내 돈 주고라도 주겠다. 이렇게 공익성에 시익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 같은 거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단순 모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해요. 자, 5명이서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 몇 명이어야 될까요? 10명. 5명보다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모임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5명이 시작했는데 끝날 때도 5명이다. 아, 했는데 안 들어와가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해서 문턱이 높은 거예요. 네,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수다 떠들어 관심도 없어 난 그런 경우니 확장에 대한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역수칙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겠죠.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라 사업비 지원해드렸는데 요 계획이 없어서 1년 내내 노시다가 200만 원 그대로 반납하는 모임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죠. 코로나. 지금 뭐 700명대라고 해서 더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손가락 파실 거예요? 그럼 코로나 단계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7번째 등장했습니다. 주민모임 형성을 사업의 목표로 작성. 네. 이따가 10번 채울 거예요. 제발 주민모임 선생님들이 배드민턴 쳐서 전국체전 나가시는 건 저희 성과가 아니라니까요. 네, 배드민턴 치셔서 그걸로 동네에 배드민턴 붐이 일어서 막 주민들이 막 혼자 타는 어르신도 막 몸 끌고 와서 배드민턴 치시고 막 그거예요. 저희의 사업 목표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시고 싶으시면 문화체육과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의 사업 목적이 있는 거고 얘는 얘의 사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희 사업에서는 그것보다는 7번째 얘기한 주민 모임의 형성. 1시간 안에 끝내려면 지리입니다. 뒤로 붙일게요. 끝나고 한 번 해야겠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사실 이것들로 오셨죠? 18페이지 펴보실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메모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주민 모임에 체크하시면 돼요. 작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작년에 하신 분 없으시죠? 전부 신규 지원입니다. 마을 공동
전부 신규 지원이에요? 선생님 작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하셨어요? 살기 좋은 만들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그쵸? 다른 사람이 하고 대표자만. 대표 제안자만 바뀐 거예요? 예, 그럼 예, 예. 선생님들 세박 퀴로 내실 거잖아요. 아니요. 세박 퀴로 내실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네 연속지요. 선생님네 작년에 200만 원 받지 않으셨어요? 예, 예. 네, 연속지요. 선생님네만, 나머지는 다 신규 지원이에요. 네. 자, 제한 사업명은 네, 선생님들 편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요것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길면 보기 힘듭니다. 여기 그렇게 해놨대요. 8자. 네, 8자 정도로 맞추시는 게 아니면 길면 약어를 만드세요. 뭐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엄마들이 아자맘이라고 약어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쇄물 만들 때 나빠요. 칼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리고 사업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땡땡동. 자, 마천동일까요? 마천 1동일까요? 마천 1동. 그렇죠. 네, 문정동 아니고 문정 1동이거나 문정 2동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보조금 얼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산을 필요 없이 더 쓰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19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맞추시는 게 담당자 입장에서 일하기 편하겠죠. 네. 선생님들 사업 접수 받았는데 사업 예산이 123만 4,562원이면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뭐 185만 2천원 요 정도 나와요.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감합니다. 인지산정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적을 때는 200만 원을 맞추시던 150만 원을 맞추시던 그렇게 맞춰서 내셔서 저희가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시는 게 맞고요. 모임 현황은 적으시면 되는데 운영진 수와 총 회원 수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극단은 회원 수는 88명이고요. 그 중에 11명이 운영진이에요. 88명에는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5명일 수도 있어요. 모임이 작으면. 네. 그리고 대표 제안자 1, 2, 3 적으시는데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집 주소 끝까지 적어주세요. 저희가 연말에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달력이랑 이런 거 보내고 성과 자료집 만들면 자료집 보내요. 우편으로. 주소 끝까지 적어주시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대표 제안자 3명은 이메일 만드세요. 이메일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쵸? 이메일 빈칸으로 내는 데들 꽤 있습니다. 대표자는 꼭 있어야 된다는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 제안자로 하면서 이메일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이메일 없으세요? 카카오톡이 이메일이에요. 카카오톡 이메일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쓰시는 거라고요. 대표 제안자 정도는 쓰세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쓰시라고 권장을 세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대표 되시죠? 제안자 1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야 1, 2, 3번 1, 2, 다 3번 내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 제안서에 빈칸 만들지 마시라고. 아, 예.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네. 단체는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실무 책임자, 대표 제안자와 같은 경우 이름만 쓰시면 되고 별도의 실무 책임자가 있으면 내용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단, 이 연락은 실무 책임자한테 갑니다. 저희가 연락을 하잖아요. 심사 오세요. 네. 교육 받으세요. 자료집 뭐 내주세요는 실무 책임자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써서 내시면 되는데 내실 때 이번에 온라인으로 내시죠. 예. 서명 안 하셔도 돼요. 네. 선정되고 나면 서명된 원본 받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내실 때 어차피 서명 스캔해서 내시는 거잖아요. 네. 의미 없으니까 서명 내지 마세요. 네. 좋죠? 네. 다른 동네는 이거 내라고 하는 데 있더라. 아, 내가 속으로 귀찮게 왜 내라는 거야. 어차피 가짜인데. 아니 저는 처음에 500만 원짜리 그 사업할 때 저거 서명 받고 할 시간이 없어갖고요. 네. 못했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모이게 된 계기와 제한 배경 있죠. 여기는 모임의 형성이 주민들의 정확성에 기초한 건지 사업 주제 선정이 주민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는 모임의 얘기는 형성이 주민의 정을. 네, 이 얘기는 실제로 이거 사업 제안서 쓰실 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신 분들은 쓸 때 되게 많아요. 왜?
이 제한 배경에 몇 월 며칠 날 누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누구는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고 누구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가 제한 배경이죠. 그거 안 하면 쓸말 하나도 없으실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사실 꿀팁이에요. 모이실 때 회의 한 두어 번 하시면 제한 배경 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시니까 자꾸 이거 쓸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게 된 계기와 제한 배경인데 사실 모이게 된 계기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2019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진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하여 그게 저희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하죠 사실. 근데 그것만 잔뜩 쓰시고 제한 배경은 없어. 저희가 사실 궁금한 제한 배경이에요. 어떻게 모이셨는지도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전 정보이긴 하지만 제한 배경 왜 이 아이템으로 이 사업을 내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희한테. 오시길 잘했죠. 네. 다음 열린마을 강좌는 수정하지 마시고 실행 일정만 적어서 내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열린마을 강좌라고 마을 공동체 기본 교육을 했어요. 아까 그 1번 마을 공동체 해서 2장으로 끝난 슬라이드를 여러 개 더 넣어서 30분간 털어드립니다. 그거를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보세요 하면 틀어놓고 딴짓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을 보내드립니다. 그분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그래도 보실 거잖아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건 그분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때요? 치밀하죠? 동영상 강의 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틀어놓고 딴짓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세부사업 1, 2, 3인데요. 자, 집중해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제안서를 보고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써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짜리 사업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한 줄 쓰지 마세요. 뭐 텃밭에서 뭐 맨날 똑같은 활동이라 내용이 없어.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만 써도 5줄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냐면 선생님이 일이 생겨서 갑자기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 보시기 좋을 정도로 갔다 와서 보니 우리 회원들이 해놓은 게 내가 생각한 것과 똑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자세히 적으세요. 글 쓰는 것도 연습이에요. 화이팅. 그리고 가급적 3개가 넘지 않도록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 200만 원이죠. 사업 4개면 사업 하나당 50만 원이에요. 좀 작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3개 넘지 않게 적는 게 좋고 여기 다 쓴 다음에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방역 단계가 격상될 시 뭐 어떻게 하겠음 한두 줄 더 넣어주면 참 보시기 예쁠 거예요. 선생님들이 써놓고 봐도 다 쓰고 방역계획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다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여기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해놓고 방역 단계 격상 시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던 뭐 아니면 3명씩 3인 1조로 진행을 하시던 뭐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목표 사업을 실행했을 때 마을과 모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주민 모임은 어떻게 형성할 건지 9번째 나왔습니다. 주민 모임의 형성. 그래서 앞에 써놓은 세부 사업을 꿈같이 이뤄냈어요. 100점이야. 내가 생각한 걸 다 했어. 그럼 우리 동네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공공성을 확보했는지 우리는 어떤 모임이 되어 있는지를 적어주시는 칸이에요. 해놓고 보니까 과거, 실행과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200만원 100% 편성 비율 이렇게 홍보인 세비는 얼마고 소모성물 기부비는 얼마고 이렇게 비율로 이 비율 정하는 방법은요 20만원을 200으로 나누면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값을 요 값으로 나누면 요 비율이 나옵니다. 모르시겠으면 금액만 적어서 내시면
뭐 저희가 열심히 채워야죠. 근데 가급적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요걸로 나누면 비율이 나와요. 자, 서류 작성. 아니 그거는 꼭 그렇게 뭐 잠깐만요. 그거 잠깐만요. 홍보 인쇄비는 10% 내. 아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었어. 예시죠. 예시예요, 예시. 아유, 너무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예산 쓰는 방법인데요. 이번에 예시를 넣어드리면서 저희가 꼼꼼하게 모든 항목에 대한 예시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산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두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 간담회비, 식비하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산출은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한 개 이상의 세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부예요. 한 번 오시는 단순 참여자들 말고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서명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부 전화하고 물어보고 넣으세요. 주민들이 이것도 거짓말인데 가끔 이메일 하나도 없이 와요. 물어보면 이메일 없대. 아니 15명이 이메일 다 없는 모임은 난 여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맨날 이메일이 없대. 근데 왜 자꾸 제가 이메일을 쓰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뭐 이메일 저희가 이걸로 뉴스레터도 보내기도 하지만 이거 빈칸으로 오잖아요. 다음에 나이가 빈칸으로 와요.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성별이 빈칸으로 와요. 근데 이메일이 대표적으로 빈칸이 많이 오는데 왠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이름은 알죠 당연히. 성별도 알 거예요. 나이도 대충 알아요. 저희가 신분증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뭐 50대면 뭐 51, 이 정도 적어놓으면 대충. 전화번호 핸드폰에 저장돼 있죠. 어느 동네 사는지도 알아요. 맞아요. 안 물어보고 쓰면 이메일 빼고 내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이죠. 예. 안 물어보고 쓴 거야. 안 물어보고. 이메일은 내가 모르지 그 사람하고 이메일 안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메일 없으면 아 이거 안 물어보고 낸 거구나 라는 사실 척두기도 합니다. 85세 이상은 제가 이메일 없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85세가 넘으셨다. 이메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메일 다 있으시니까 잘 챙겨서 내십시오. 저 이제 숫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따가 집에 있는 밖에 한번 해. 자,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요. 23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이름만 딱딱딱딱 적어서 서명 없이 내시고 선정된 다음에 서명합니다. 네. 여기 이름 쓰는 사람들은 요 이름과 일치해야 돼요. 여기 15개 쓰셨으면 여기도 15개. 여기 10개 쓰셨으면 여기도 10개. 자, 서명 받아서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선정되고 나서 온라인 원본 내셔야 되니까 가짜명도 내시면 안 됩니다. 원본 받을 거예요. 온라인 편의상 안 받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사업 계획서 작성이었고요. 예산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자, 메모 꼭 하세요. 보조 비목이 있고요. 보조 세목이 있어요. 편의상 귀찮으니까 보조 빼고 비목이 있고요. 세목이 있어요. 자, 이거 메모하세요. 예산의 산출은 세목으로 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예산의 산출은 세목으로 합니다. 가 무슨 소리냐면 자, 예산의 산출 세목 간담회비예요. 식비라는 세목은 없었죠 아까. 그러니까 간담회비 가로 열고 식비예요. 단기 임차료라는 세목은 있었어요. 버스 임차라는 세목은 없었죠. 그러니까 단기 임차료 가로 열고 버스 임차입니다. 버스 임차라고 적어놓지 마세요.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의 산출은 세목으로 합니다. 강사비예요. 바리스타 교육 이게 아니고 산출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산출은 세목으로 합니다. 세목 책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목은 활동 비목이 있고 사업 운영 비목이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번 사업엔 두 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없으니까 사업 운영비만 보시면 돼요. 활동비에서 아니 이거 없다고요. 이거. 활동비만 없고 사업 시설비 운영비하고 시설비.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사업 운영비만. 사업 운영비만 있어요. 네, 사업 운영비만 있어요. 이번엔 자, 꼭 세목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요것도 적을 수 있어요. 요거.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깨띠를 만드시겠대.
산출에 어깨띠라고 적혀 있어. 홍보인쇄비예요? 소모성 물품 구입비예요? 홍보인쇄비. 그거 쓴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홍보인쇄비 가로 열고 어깨띠야. 그럼 이거 홍보인쇄비예요.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가로 열고 어깨띠야. 그럼 이거 소모성 물품 구입비고요. 그냥 어깨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홍보인쇄비는 자, 증빙 서류는 오늘은 안 보셔도 돼요. 선정되고 나면 교육 한 번 더 해드립니다. 홍보인쇄비는 간판,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의 구입을 위해 편성하고요. 판촉물 주지 마세요. 휴지 만들어주고 뭐 물티슈 이런 거 만들어서 배포하지 마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금을 사용해서 물건 주는 건 선거법에 걸립니다. 저희 볼펜은 특정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 길거리에서 뿌리기 위해서 만들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홍보물에 지원 송파구청을 명시하시는데 자료집 15페이지에 보면 여기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를 현수막, 보통 이거 사실 다 현수막이잖아요. 간판 만드시는 분들 아직 한 명도 못 봤어. 이렇게 넣으시거나 이 그림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현수막이면 지원,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뭐 주최, 주관, 지원, 후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지원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예요. 실비정산해드리고요. 영수증과 구매 내역이 좀 포함되어야 돼요. 구매 내역 없으면 안 돼요.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데 도서 구입비 포함이지만 지양해주세요. 책 정도는 사서 보세요. 왜? 사업 끝나면 책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 책장에 꽂히죠. 네, 그 정도는 사세요. 사업비로 잡을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네, 지양 품목입니다. 이건 서울시 기준이라 저희가 그거 차용해서 오느라 전체적으로 송파구만 책 못 사게 했다고 할까봐 하지만 지양해주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꼭 잡아야 되겠다 하면 그걸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를. 이게 왜 필요하다고. 방역물품 사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배송비 포함해서 예산 잡으시면 돼요. 비품은 구입 불가인데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라드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선생님들 마음속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호미는 비품일까요? 소모품일까요? 호미는 호미. 비품이지 않을까요? 비품? 소 소모품? 네. 헷갈리죠? 네. 그럼 선풍기는 비품일까요? 소모품일까요? 비품이죠. 여봐요. 선생님들 마음속에 기준이 있죠? 본인의 마음에 찔리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호미 살 때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호미 살 때 안 물어보시겠죠? 우리 모두 선풍기를 살 때 물어볼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이게 비품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다들 선풍기 얘기하니까 바로 다 비품 얘기하잖아요. 선풍기도 사실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비품이었겠죠. 거짓말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호미는 진짜 비품일까요? 소모품일까요? 자, 홈이요? 네. 호미는 정확히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입니다. 호미는 소모품이에요? 선생님들이 호미를 1년 넘게 쓰시는 건 한 달에 한 번 쓰니까. 호미는 한 달에 한 번 쓰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쓰다 보면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써 있어요. 공구. 자, 그럼 전동드릴 소모품일까요? 비품일까요? 비품. 그쵸? 드라이버는 소모품일 수도 있죠. 선생님들 마음속에 기준이 다 있다니까요. 자, 단기 임차료 실비정산해드리고요. 건물시설 장비 물품 임차를 위한 비용입니다. 문제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종업태 안 맞추는 경우. 무슨 소리냐? 우리 길 건너 앞에 있는 성당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간을 빌려줍니다. 그분들한테 실비로 받아요. 1시간에 1,000원씩. 귀엽죠? 싸고 이용해도 되겠다. 때마침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긁었어요. 성당에서 업종 사업자 등록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사항이에요. 뭐 동네 교회나 이런데 뭐 저희 같은 이런 공간들 이용할 때 업종업태 맞춰야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자동차 빌리고 단기 임차료 주시면 안 돼요. 그분 업종업태 안 맞아요. 친구가 사업자 등록 내신 거 아니면. 시외협의, 혹시 시외협의 잡으실 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안 잡고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잡아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유류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공료는 뭐 200만 원 받고 항공 간담회비 식사 1인 8,000원, 다과 1인 4,000원이에요. 중복 사용 지양해 주세요. 는 무슨 소리냐?
11시에 만나서 다과를 먹었어요. 12시에 헤어지면서 밥을 먹습니다. 될까요? 안 된다고 하시죠? 조금 애매하게 질문해 볼게요. 10시에 모여서 다과 먹고 1시, 2시에 헤어질 때 밥 먹는 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양이에요. 기준이 있기는 해요. 행사 시간에 따라서 식사 몇 번, 다과 몇 번 기준은 있는데 외우기 귀찮잖아요. 사업비로 밥 먹으면 차는 내 돈으로 먹고 사업비로 차 마시면 밥은 내 돈으로 먹고 이러면 속편합니다. 그리고 식사로 볼 수 있는 음식으로 편성해 주세요.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 6,500원, 바나나 1,500원, 8,000원 식사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나는 유럽에서 살다 와서 이것도 식사인데 왜? 선생님들 웃으셨죠 방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기준이 다 있다니까요. 식사로 볼 수 있는 음식으로 편성하셔야 해요. 사용 내역 증빙 자료랑 출석부는 제가 여기 왜 한번 적어놨냐면 이 식사비는 출석부를 받습니다. 밥 먹은 사람들 출석부를 받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치사하게 왜 그러냐? 자,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들하고 밥 먹었는지 모임에서 밥 먹었는지 티가 안 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쵸? 10명이 가서 삼겹살집에서 8만원 긁어왔어. 네, 가족 모임에서 먹었는지 아닌지 사진하고 출석 없으면 확인됩니까 솔직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사업 내셔야 돼요. 회의비, 심사비, 연구비 대부분 안 잡으세요. 다시 이거 선생님들끼리 회의하고 선생님들끼리 심사하고 글 썼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할 때 저를 부르시거나 선생님들이 심사할 때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 저를 부르시거나 자료집 만들 때 좀 전문적인 글을 쓰는 저를 부르실 때 자, 절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죠? 외부 전문가 쓸 때 문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글 쓰시고 이거 타가시면 나중에 무조건 환수.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도 이 사업비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원고비만 한 번 있어요. 성파구에.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에게는 지급 불가 항목이고요. 강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강사 12만원, 보조강사 초과시 20만원. 그러니까 강사는 한 번 불러서 최대 2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초과하는 강사는 부르지 마세요. 보조강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강사 지양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강의 2번만 해볼게요. 2시간 강사비 40만원이죠. 보조강사 8만원씩 2번 16만원. 그럼 56만원. 강의 2번 하고 비율이 벌써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임 보통 10명에서 15명이잖아요. 많아도 보조강사 안 필요하죠. 가급적이면 보조강사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한테 지급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강의도 수당이 지급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송출이 아닌 경우에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은 거 재송출하는 거 아니면 온라인 강의도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기타, 입장료, 보험료, 운반, 우편, 이체 수수료 입장료 사용하는 경우 티켓하고 출석부 증빙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입장료로 티켓 사서 티켓 다시 안 내면 이거 다시 팔아도 몰라요. 서류상 모르잖아요. 이거 다시 암표로 팔아도. 그리고 입장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영화관은 가도 돼요? 연극은 봐도 돼요? 박물관은 가도 돼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자, 사업비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갔다 왔대. 어때요? 화나세요? 안 나죠? 뭐 이유가 있었겠지 싶죠? 근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라 돈으로 CGV에서 영화 봤대. 짜증나죠?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제가 영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꼭 물어보세요. 연극은 되냐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샤롯대 가서 15만원짜리 연극을 나라 돈으로 봤대요. 짜증나시죠? 근데 대학로에서 만원짜리 연극 봤대요. 짜증나세요? 구민회관에서 15,000원짜리 연극 봤대요. 짜증나세요? 안 나시죠? 선생님들 마음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입장료로 영화 보지 마세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라 돈으로 영화 봤다 그러면 승진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되진 않습니다. 사업 내용에 꼭 필요하면 넣어야죠. 근데 가급적이면 책 사는 거, 영화 티켓 이런 건 내 돈으로 사고 그럼 왜 박물관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라 돈으로 가도 되는 것까지 뭐 이건 농담이지만 입장료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입장료 정도는 내 돈으로 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뭐 그러니까 보험료는 여행자 보험 보통 드실 때 쓰시고요. 요거는 보험증권 4번만 내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라. 그리고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산 중간에 사찰 있어요. 입장료 받죠? 네. 보통 카드 되죠? 카드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안 되죠. 거긴 못 가는 거예요. 카드가 되거나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데만 입장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희 보조금 통장 만들면 이체 수수료가 안 나와요. 단 작년에 썼던 통장을 쓰시면 보조금이 입금된 다음 달 15일부터 면제입니다. 헷갈리시죠? 사업 시작할 때 통장 하나씩 새로 만드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사업 기준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지 않았어도 책에 나온 내용은 다 지켜야 됩니다. 설명해드린 건 자주 나오는 내용과 자주 물어보는 것들을 설명해드린 거예요. 이거 이번에 낼 때 저희가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봤거든요. 꼼꼼하게 다시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선정되고 나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선정되고 난 후에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죠? 네. 자, 시계를 보십시오. 어우 딱 한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 늦어지는 건 질의응답이 늦어진 겁니다. 네. 질의응답은 녹화 꺼주세요.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